그때 딱 기억나는 거 하나는 그 요새 나비 모양이라고 하는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나비약으로 검색해도 나와요. 나비처럼 소리 없이 다가와 평범한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소소한 행복마저 앗아간다는 그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날 본 장면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술에 취한 줄 알았다고요. 여기 들어오다가 길바닥에 우리 현관에 들어오다가 그의 모습이 서울 강남구 학동역 근처에 있는 건물 CCTV에 포착된 것은 2019년 4월 12일 새벽 1시 무렵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길에서 갑작스레 점프를 하고 길에 누웠다가 허공을 향해 주먹을 날리는 남자. 알 수 없는 행동을 반복하던 남자는 급기야 차도로 뛰어들어 차와 충돌합니다. 그 사람이 넘어지면서 두근두근 부르더니 저한테 가면 또 벌쩍 일어나 뛰어갔어요. 다음날 학동역 일대에서 벌어진 사건이 기사화되며 세상에 알려지게 된 남자의 정체는 바로 드라마와 영화 속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펼쳐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던 배우 양기원 씨였던 겁니다. 그날 상황이 어땠냐면은 제가 어떤 한 드라마의 미팅을 하러 미팅 때부터 좀 이상하더라고. 몸이 목소리도 막 갈라지고 콩알탄 가지고 이제 탁 터트리면 소리 나는 거 그런 게 수백 개가 몸에서 막 터지는 느낌으로 막 하는데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몸을 조종이라도 하는 듯 자신의 의지와 무관한 움직임이 계속됐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환청 같은 게 막 들려요. 계속 싸우라고. 너의 믿음을 증명해봐. 그렇게 돼가지고 그 차 왼쪽 모서리 헤드라이트 여기를 이렇게 받고 내가 이렇게 날아갔어요.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지만 그때부터 그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생겼다고 합니다. 아,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스페셜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우리는 양기원 씨와 무척이나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는 또 다른 제보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새끼 고양이를 이제 길에서 주워왔는데 얘가 이제 얼마 못 가서 죽더라고요. 근데 얘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막 신도 안 버리고 그대로 갖고 있고 그 신에게 능력을 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얘도 다시 살아날 거야 이런. 그때가 아마 6, 7월쯤 됐나? 냄새가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버리자 그랬더니 미친아 니가 짓게 뭔데 그래서 저 라이터를 켜고 죽여버린다고. 밝고 다정하고 무엇보다 건강했다는 하나뿐인 딸 혜수 씨가 한순간 변해버린 건 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 어쩌면 그 답은 비슷한 사건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경기도 의정부의 한 아파트. 이곳에서 갑작스런 화재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17년 6월 21일. 불길이 새어나온 곳은 천 씨 부부와 30대 딸이 함께 살고 있었던 9층의 모퉁이집. 수사 결과 방화범의 정체는 불길이 시작된 작은 방에 살고 있던 천 씨 부부의 30대 딸이었습니다. 아이고 저를 그냥 무서워갖고 덜덜덜 떨었어요. 갑자기 애가 그냥 이상해져갖고 막 조금씩 참나를 일으키니까 집에 있는 옷을 자기 옷을 다 끄집어내고 밟고 다니고요. 귀에서 뭐가 들린다고 소리 지르고 그래. 언젠가부터 혼잣말을 하거나 이상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천 씨. 사건 당일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밥 먹은 거 끄들기는 그냥 침대 매트리스에다가 불을 내갖고 불이 확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집에 불을 지른 천 씨와 어머니의 몸에 불을 붙이려고 했던 혜수 씨, 배우 양기원 씨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식욕억제제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랬어요. 이걸 약으로 생각을 안 했어요. 시중에 파는 흔히 그 다이어트 보조제 있죠? 그냥 뭐 비타민들하고 살짝 뭐 가르시아 그 정도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먹고 싶다는 생각을 줄여준다는 말에 병원에서 처방받아 복용했다는 양 씨. 그것은 펜디메트라진 성분의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였던 겁니다. 그냥 잠이 아예 안 와요. 아예 안 와요. 아예. 무슨 백일이야처럼 뭐 밤도 낮 같고 환각도 보이고 뭐 한청도 들리고 환시도 보이고 문 두드리는 소리랑 가까이서 누가 속삭이는 소리를 좀 들었어요. 문제는 식욕억제제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고 복용을 중단할 때는 또 다른 부작용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간헐적으로 먹다가 2월부터는 아예 안 먹었어요. 근데 그 3월 말쯤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평소대로 화장실에 갔다는 양 씨. 그런데 눈앞에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우리 화장실 문이 이게 나무 나이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나이테가 그림으로 바뀌는 거예요. 완전 너무 내가 놀래가지고 눈을 계속 비볐어요. 사람들이 피난 가는 장면이. 그리고 뒤에서 헬기가 따당 따다당 따다당. 근데 그 소리가 다 들려. 영화처럼. 이들이 부작용을 호소한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는 대체 어떤 성분이며 그 효능은 무엇인 걸까? 펜터민의 엄마격인 암페타민에 메칠기를 붙인 게 메스암페타민이 히로뽕이거든요. 이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얘기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 군인들의 두려움을 잊게 하고 공장 작업자들이 잠을 쫓는 용도로 사용했던 메스암페타민. 각성 효과와 쾌감이 뛰어나지만 심각한 의존성과 불안, 불면증, 정신착란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 지금은 강력히 규제되고 있는 합성 화학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메스암페타민이 한창이었을 때는 사람들이 다 삐쩍 말랐어요. 그래서 이게 식욕 억제 작용이 있고 이렇게 중증 분작용이 있으면서 환각 작용이 있구나 해서 암페타민 유사체로 만든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들은 중추의 작용을 최소화해 놓으면서 식욕 억제 작용을 극대화시킨 약물인 거예요. 넓은 초원에서 사자에게 쫓기고 있는 한 마리 가재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굉장히 예민해지죠. 저기 올까봐 딱 예민해지고 피가 모두 이제 근육으로 가요. 왜냐하면 도망치거나 싸워야 되기 때문에 피를 근육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이제 펌핑을 빨리 해야겠죠.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장이 빨리 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입맛이 없죠. 긴장되고 흥분된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 식욕은 자연히 떨어지지만 이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심혈관계 합병증은 물론 사람에 따라 정신질환이 생기기도 한다는 겁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어요. 잠이 안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정신과 질환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당연히 못 들었죠. 문제는 복용 전후 몸 상태에 대해 세심한 관찰이 필요한 환자들에게도 쉽게 약이 처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원래 항우울제를 복용을 하고 있거든요. 병원에서 내가 이렇게 항우울제 치료 능력이 있다 알고 있어요, 의사가? 아니요. 안 물어봐요? 사실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사용 대상과 처방 기간에 대해 의학적 가이드라인은 명확합니다. 적응증은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인 경우 혹은 그것보다 체질량 지수가 다소 낮지만 여러 가지 대사성 혹은 심혈관계,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 처방하게 됩니다. 그 기준은 잘 지켜지고 있는 걸까? 그때는 키 몇에 몇 킬로그램이었어요? 157, 8? 그때가 몸무게가 43? 그 정도였어요. 한 55? 그때 74. 보통 대부분은 안 빼셔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도 이렇게 처방을 해주세요. 의아한 점은 더 있습니다.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경우 연속 사용 시 최대 3개월 이내로 사용해야 합니다. 8년 정도 먹었어요. 후반부에는 거의 쉬지 않고 원래 안 되는데 해드린다고 하면서 100이면 100 다 해줬었어요. 그때까지.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안전 사용에 관한 어떤 원칙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 비극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 하루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찾아온다는 이곳은 비만 치료 전문 의원. 4시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진료실에 들어섰습니다. 연기는 없고? 있어요. 다시 하셨어요? 약 드시면 않고? 네. 저희 약을 세거나 드시지 말고 하고 주방만 있어요. 드시다가 여왕 이거 불편해서 못 드시겠다. 그러면 중간에 전화 주시면 되고요. 그래요? 좋은 걸로 올라가고 잘못 잡고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죠. 4분 만에 한 달치 약을 처방해준 의사. 이날 병원에서 받은 2장의 처방 전에는 2종류의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포함해 모두 17종류에 달하는 약이 들어있었습니다. 비만 치료로 전국에서 입소문이 난 병원은 또 있습니다. 약은 항상 식사에 1시간 전에 들어간다고 볼게요. 탄수화물 지방약 드릴 거예요. 그냥 먹는 방법은 뒤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부작용에 대한 설명은 진료실에 들어오기 전 받은 설문지 하단에 적힌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제보가 이어진 곳엔 향정신성 의약품의 부작용에 대해 다른 병원보다 더 잘 알고 있을 법한 경기도의 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을 2주에 쓴다 하기 일주일에서 주마다 가겠습니다. 순서대로 쓰면 되고요. 간호사분이 처방전을 2장 주면서
약 원고를 자세히 알려줘요. 네. 그 설명 잘 듣다가 좀 통화에 빠지게 해줄게요. 네, 여보세요? 끝났어요? 밖에서도 알려줍니다. 네. 먼저 세 병원에서 공통적으로 처방한 것은 향정신성 의약품인 식욕 억제제. 펜디메트라진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인한 이상 반응에 불면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먹어요? 아티반을 먹는다고, 신경안정제를. 이 아티반이 중독성 있는 물질이고 정신과에서도 되게 조심해서 써야 되는 약이에요. 중추신경을 흥분시키는 약을 썼으므로 공통적으로 처방되는 또 다른 약에는 신경안정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휴도에페드린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코막힘 약으로 쓰이는 성분인데 이게 이제 몸을 항진시켜서 좀 깨웁니다. 혈관을 수축시키고. 그래서 다이어트 약으로 쓰신 것 같아요. 각 병원에서 처방한 약들 중에는 체중 조절이 주 용도가 아닌 의약품도 여러 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톱정도 이게 이제 보통 이제 편두통, 뇌전증 치료제로 쓰인다고 하는데 이것도 식욕 억제 작용이 있습니다. 보그레스 0.3은 당뇨약입니다. 탄수화물의 흡수, 대사를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다이어트 약으로 탄수화물 섭취 직후 복용하라고 돼 있네요. 의사의 고려사항이 환자의 건강과 안전은 있었던 걸까? 이제 그 답을 담당 의사에게 직접 들을 차례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향정신성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 식욕 억제제가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는 거는 거의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내용이긴 한데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설명이 되세요? 울렁거리고 울렁거리고 잠을 자고 과용하게 되면 너무 오랫동안 드시게 되면 정신적인 우울감 그런 것도 생길 수가 있다. 주무르고 울렁거리고 잠을 자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 이해에 불편한 게 있으면 전화해서 물어보시고. 장기간 복용 시 부작용이나 우울감에 대한 설명은 없었고 주의사항이 적힌 안내문에도 해당 내용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의 처방전에는 주목할 약이 있었습니다. 향정신성 식욕 억제제와 함께 쓰는 것을 주의해야 하는 항우울제입니다. 물론 공고사항이긴 한데 얘를 하나를 쓰면 다른 식욕 억제제를 더 많이 써야 되는 걸로 훨씬 강세를 시켜줘요. 그런 부작용을 더 심화시키느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그건 어떻게 확인이 되시는 거예요? 저도 오랫동안 써봤습니다. 본인의 임상 결과 안전하다는 담당 의사. 약품들의 장점을 잘 살려 합치는 게 자신의 노하우라는 주장입니다. 새벽부터 병원을 찾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던 서울의 비만 클리닉 얘기도 직접 들어봐야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SBS 방송국에 그것이 하고 싶다는 프로그램인데 처방전 관련해서 왜 BMI 30 이하인 분들도 처방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지난해 여름 SNS를 통해 한 남자를 알게 됐다는 수정 씨. 오프라인 만남을 앞둔 어느 날 남자는 느닷없이 한 가지 부탁을 해왔다고 합니다. 아, 너 가서 D비타민 사와라, 식욕 억제제 D비타민 사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몹시도 간곡한 부탁에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식욕 억제제 한 달치를 처방받은 뒤 남자를 만났다는 수정 씨. 거의 7, 8알 정도를 초반에 베이스로 깔고 그러면 하나씩 계속 추가로 증량하는 식으로. 생각이 잘 똑바로 전달할 수가 없었고 술 많이 취한 사람 상태 같은 느낌이었어요. 암페타민 유사체인 향정신성 식욕 억제제를 과다 복용해 정말 마약처럼 썼다는 남자. 남자는 이미 이 약에 중독된 상태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하는 사람들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야, 너 주사하기 힘드니까 이거 먹으면 그 느낌 난다. 그 약 이름이 뭐예요? 이에요. 표준 체중이지만 살을 빼고 싶다는 승혜 씨의 말에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펜토민 성분의 식욕 억제제를 처방해줬다는 의사들. 그래서 처음에 처방을 며칠 한 달치밖에 안 지어줘요, 약을. 그래서 한 달치만 받고 이게 또 일주일이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또 다음에는 다른 병원에 가는 거예요. DUR이라고 하는 시스템인데 약물 처방이 중복되는 것들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벌써 몇 년 전서부터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를 들여다보는 의사가 거의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시스템이 있지만 구멍이 너무도 커 보이는 상황에서 최근 또 다른 문제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만 16세 이하의 아동 청소년에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그래서 이들에게는 처방되지 않습니다. 한 40대, 30대 된 남자 마켓 거래하듯이 거래하고 갔어요. 10알 살 때도 있었고 30알 살 때도 있고. 실제로 병원에서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뒤 웃돈을 받고 되파는 사람들을 우린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이거 검색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저렇게 팔더라고요. 그냥 다운로드했는데 다운로드 가지고 계속 강요한다고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용 되는구나 싶었어요. 만약에 미성년자가 와서 산다고 했으면 팔았을 거 아니에요? 나이는 딱히 안 물어봐가지고. 중고 물건 거래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판매자. 이와 같은 거래는 물론 불법입니다. 저 향정을 인터넷상에서 유통한다, 판매한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굉장히 강도 높게 처벌하고 있어요. 청소년에게 유해 약물을 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히 향정신성 의약품을 팔거나 제공할 경우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같은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구입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구매하는 것도 불법이에요. 아, 맞아요. 그건 알고 있어요. 부모님은 약을 먹는 거 몰라요? 근데 제가 구매를 못하는 약이니까 불법으로 산 거니까 숨기죠. 뜻밖에도 의사의 처방 없이 약을 구입하는 게 불법이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다는 10대 제보자들. 10대 몸 120이 제일 이쁜 체중이라고 막 프로하나에서 그러더라고요. 10대 제보자들이 향정신성 식욕 억제제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는 SNS 커뮤니티는 일명 프로아나라 불리는 곳입니다. 학생 프로아나입니다. 155, 39kg 되고. 원래는 이게 에노렉시아라는 신경성 식욕 보진증이라는 그냥 말이거든요. 용어인데 이제 그러니까 찬성이라는 의미고 에노렉시아가 이제 붙여져가지고 프로에노렉시아라고 해서 프로아나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거식증을 내가 지향하는, 옹호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어떤 현상처럼 쓰이고 있죠, 지금은. 최근 10대들 사이에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프로아나족은 섭식장애로 고통받는 이들을 도리어 부러워하며 자신의 키에서 125를 뺀 몸무게인 뼈말라 상태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먹기 전에 부작용들이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알았어요? 사실 부작용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야 되니까 어차피 여기까지 온 마당에 부작용 좀 오면 어때? 살만 빠지면 됐지. 이런 식이에요. 식욕을 억제해 살을 빼기만 한다면 건강하지 않아도 좋다는 10대 제보자들. 이들이 살을 빼려는 이유는 대체 뭘까? 여자 아이돌이 원래는 좀 통통했는데 몇 킬로 빼고 레전드를 찍었다. 아, 저렇게 말랐으니까 저렇게 예쁘구나, 저렇게 빛나는구나. 처음에는 그저 다이어트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굶지 않는 자신을 자책하거나 혐오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14살, 15살 이런 청소년들은 그냥 무차별적으로 다 받아들여요. 변비약이 좋다더라, 식욕억제제가 좋다더라, 이게 맞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그 해시태그 이런 뭐 프로아나는 금지한다 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뭐 트위터나 뭐 이런 거에서 규제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마른 몸의 연예인들이 등장하는 미디어, 그 몸을 담고 싶어하는 사람들,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환자에게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처방하는 의사들, 그리고 솜방망이 처벌하는 관리부처들, 작은 알약을 둘러싼 수많은 논의들을 우리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 걸까? 환자 본인이 식욕 억제제는 이거 마약류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고 또 의사도 오남용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정부 당국, 우리 식약처나 보건복지부가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복용했던 그들은 방송을 통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호기심에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시도도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애초에 시작을 하지 마라. 적당히 먹으면 된다는 생각 이런 거 버리고 그냥
안 말라도 그냥 내 자신을 그냥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